안녕하세요. 무비 테라피스트 김유신입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연애 상담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부부 상담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부부 상담, 그리고 아이 상담.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갓난아기부터 한 13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아역 탤런트 시나리오 리딩 수업도 하고 있고요. 영화를 소재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계발 아니면 트라우마 작업들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을 다룰 때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바로 알자예요. 솔직히 나에 대해서 안다? 나 되게 나에 대해서 잘 알아. 내 이름이 뭐고 내 나이는 몇이고 난 어디에 살고 있고 뭘 좋아하고 이거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나를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사주 보러 간다던가 타로를 보러 간다던가 수많은 나의 선택을 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의견을 구해요. 당연히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보다 연장자, 어떤 더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조언을 얻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언론에서 행복의 기준을 아예 내려버려요. 그 기준에 나도 맞추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차를 사야 되고, 정도의 평수의 집에 살아야 하고, 어떤 배우자랑 살아야 하며 등등등등. 나의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내 행복 되게 알아요. 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한다. 분명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선택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을 왔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해하는 과정을 한번 처음에 해봐요 하면 되게 좀 황당해 하세요. 나는 나를 잘 아는데 뭔 소리야. 하지만 우리의 욕구들은 사회적인 이유, 그리고 성별의 내가 첫째라서 아니면 여자라서 많은 욕구가 꺾이고 변형돼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욕구는 사실 만들어진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툴을 저는 쓰는데요. 성향 분석 카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해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성향 분석 카드를 띄웠어요. 이거 보면 타로 카드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타로 카드가 아니고요. 혹시 애니어그램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니어그램을 보면 사람을 분류를 해가지고 숫자 번호를 매기거든요. 성향 분석하는 것도 어떤 나의 기질을 2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 22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는데요. 이 코스를 보통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자기를 되게 많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되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성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나도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만 난 기본적으로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두 인물 다 밖에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하고 집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둘이 성향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굉장히 디테일이 다르면서 그 디테일에 따른 많은 갈래갈래 행동 양태들이 다 달라요. 나의 행동 양태를 알게 되면 나를 예측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예측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흔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계신 분들, 무한도전 멤버들. 우리가 무한도전을 거의 10년 동안 봤는데 10년 동안 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캐릭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미션을 받으면 노홍철이 어떤 행동을 할지, 정준하가 어떻게 할지, 아니면 또 박명수가 어떻게 할지, 하하가 어떻게 할지, 유재석이 어떻게 할지,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봐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조금씩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지는데, 이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나도 나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 닥치면 내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나를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하는지, 아니면 내 성향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눈치 때문에 이 선택을 해야 되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나의 선택에 의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성향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3번. 이 3번은 여왕이라는 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왕이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왕이라는 거 추측해 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왕, 한 나라의 여왕은 거의 모든 직급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잖아요. 저는 어떤 제가 일을 할 때 누구 밑에 있지를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일을 하든 제가 주도적이 돼서 항상 리더를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 내가 어떤 장소에 가면 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떤 플랜을 짜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나는 내가 뭔가 그런 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설령 내가 누구 밑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 자체는 언젠가는 내 사업,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야겠구나. 나는 리더를 하고 싶구나. 나는 내 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되게 이해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희 아빠와 저와 한때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리더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리더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주 보는 데 갔더니 둘이 똑같은 기질이라서 안 맞는다. 아빠랑 나랑 부닥치는 게, 아빠도 리더를 하고 싶어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저도 리더를 하고 싶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둘이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의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테고, 제 입장에서는 아빠가 하는 일이 못마땅했던 거, 나는 내가 리더라면 이렇게 선택을 했을 텐데 아빠는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뭐랄까, 한 집안에 리더가 둘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매번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저를 해석을 했냐면, 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도 늘 도전하려고 들고, 아빠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도 내 의사를 개진하려고 했구나. 하지만 나는 어리고 아직 아버지에게 많은 걸 배워야 되고, 이 한 가정에서는 리더가 한 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 의사를 개진을 조금 줄이더라도 내가 나의 성질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성향을 알고는 있지만 이곳에서 성향을 쓰는 게 어떤 전반적인 행복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함의 어떤 방책이기 때문에 저를 약간 숨기는 게 아니라 잠깐 그 성향을 안 쓰고 쪽지에게 많은 리더의 모습들을 배우고, 그 아빠한테 배운 거를 다른 장소, 제가 정말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쓰다 보니까 내가 내 기질을 잘 아니까 어느 공간에 가든 내가 제 기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저의 기질들을 다 쓰니 너무 행복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질 공부한 것들을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첫 시간에 해드려요. 본인한테는 이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어떤 기질들을 클리어하게 알고 계시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나의 기준을 세워줄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해서 많이 기질들을 공부를 하게끔 많이 알려드려요. 나를 안다라는 말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아는 거지 정말 내 안에서 무언가가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욕망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집안 환경, 사회적인 환경, 내 성별, 그리고 어떤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왜곡돼요. 하지만 그 왜곡되기 전에 원형을 알고 그 원형에 충실하게 산다면 굉장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집에 와서 일 끝나고 와서 뭐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오늘 했었던 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팁은 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나에 대한 기록을 일단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색깔,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적어야 돼요. 많이 적어서 나의 성향들을 파악해야 되고 나의 성격들도 많이 파악을 하려면 일단 감정적인 걸 적어봐야 돼요. 내가 어떨 때 흥분을 잘하는지, 어떨 때가 내가 잘 우는지,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는지, 어떨 때 외로움을 느끼는지 이거를 많이 적어서 내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전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성향은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도 잘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성향을 보면 그런 번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밸런스라는 카드 있죠. 이 밸런스라는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요. 내 삶의 모든 거를 항상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항상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안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누구나 그렇죠. 집안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어떤 나의 친구 관계,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 그리고 나의 건강, 그리고 어떤 부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그리고 어떤 상담하는 고객들, 이 모든 게 내가 봤을 때 안정되어야만 저는 행복감을 느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가 좀 부족해도 다른 거에 매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지랖이 넓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평균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뭔가 이 평균이 어그러지는 순간들이 벌어지면 그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가끔 왜 너는 네 일이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냐, 아니면 제 친구들도 너 너무 오지랖이 넓다, 그리고 너 남들 챙기다가 네가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가 알았어요. 저는 평균을 맞춰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 어떤 가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굉장히 바쁠 수 있잖아요. 제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거를 잠깐 미루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은 저를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족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가족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왜냐면 나는 이 평균 맞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저의 행동 양태를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유독 어디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지 이렇게 하나하나 나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나의 행동을 많이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많이 적어보고, 그리고 뭐 애니어그램이라던가 아니면 MBTI라던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쓰는 성향 카드 같은 경우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는데, MBTI나 아니면 요새 저번에 그 시네라 배우분이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람을 4가지 분류를 하는 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분류표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내가 감성적인 사람인지 이성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감성하고 이성을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분류해서 나를 이해해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이런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를 알게 되면 내가 하기 싫거나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해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왜냐면 이건 내가 했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오지랖이 넓다, 남들이 왜 그것까지 해? 라고 하는 것도 기꺼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당한 이유를 저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남들은 뭐라 해도 내 삶에서, 내 체계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거는 나의 행복과 평온함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디테일하게 적다 보면 내 행동 어떤 패턴들이 나와요. 그 패턴을 찾아야 해요. 그 패턴을 알게 되면 나의 나쁜 점들도 고칠 수 있고 좋은 점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잘 알자.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매일 5분 아니면 10분 더 많으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되게 날씨 좋은 날 찻집에 책 한 권, 노트 한 권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 나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은 정말 없어요. 자기계발서 너무너무 좋죠. 저도 자기계발서를 많이 봐요. 자기계발 보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구나,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있구나, 나도 고쳐져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로 막 기록도 하고 해보기도 해요. 하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정말 적어보거나 생각하는 시간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나 왜 이랬을까? 나 왜 이런 실수했지? 라고 했을 때 사실 많지, 정말 아무 일이 없었을 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는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일인데 그거를 어른이 돼서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다이어리에 저의 할 일들을 스케줄을 적기만 했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적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나에 대해서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되고 저도 평생 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의 행동 양식이 바뀌고 저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도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행동 패턴이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마인드가 바뀌기도 하니까. 그리고 어떤 책으로 인해서 저의 행동 패턴도 바뀌는데 근본적인 나의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성향을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남들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는 감추고 가면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잘 알자. 그러려면 기록을 해야 된다. 기록을 하며 나의 패턴을 정리하자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다 이미 아실 수도 있는 얘기를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제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게 나 자신을 알자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나를 조금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